네, 5월 8일 수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박찬휘 기자가 나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박찬휘 기자, 오늘 4가지 이슈를 가져왔을 텐데 뭡니까? 열어주세요. 핫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역시 오늘 코스피에 입성하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첫 번째로 가져왔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벤트다 보니까 앞에서 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오늘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합니다. HD 현대마린은 이 선박 수리와 유지 보수, 디지털 솔루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이 선박 AS 전문 업체인데요. 지난 2016년 11월 지금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중공업에서 이 선박 AS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탄생했습니다. HD 현대마린이 상반기 IPO 최대로 꼽히는 것은 이 시장에서 책정한 기업 가치 때문인데요. 공모가 83,400원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상장 첫날 상한가인 따따블을 기록하게 되면 삼성화재를 제치고 유가증권 시장 시총 2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일 텐데요. 전날 상장한 2차 전지 제조기업 코칩이 상장 첫날 60% 가까이 급등해서 선전했던 만큼 HD 현대마린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195만 8천여 주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 배정 물량인데요. 이 중에서 무려 99.96%에 해당하는 195만 7,200여 주가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입니다. 이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배정한 물량을 모두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 청약 물량 235만 주, 국내 기관 미확약 물량인 23만여 주까지 있어서 이론상 상장 당일 매도 가능 물량은 450만 주가 넘습니다. 이 밖에 공모가 산출에 활용된 PER이 31.5배에 달해서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HD 현대마린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마린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3%, 13.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 서비스 사업 호조와 또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상장합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공모액만 25조 원이 몰렸을 정도로 아주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리 박 기자 얘기한 거는 외국인 비중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외국인 비중이 너무 많아서 특히 외국인의 99.9%는 당일에 다 팔아치울 수 있는 보유해수 적용을 안 한 그런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가 지금 요즘 공모주 분위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APR 공모 100만 원 간다고 설레발 쳤다가 전혀 아니었죠. 네. 예, 오늘을 어떻게 지금 공모가 이제 상장 첫날 주가가 형성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게임주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혜수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 오늘 실적 발표를 한다. 뭐 이래서 준비한 거죠? 맞습니다. 전날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게임주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대형 게임주들이 좀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내일은 넷마블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0일에는 NC소프트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게임주들은 연초 이후 중국 규제와 이 신작 흥행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말부터 국내외 게임사 인수합병 소식과 주주환원 강화 발표 등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반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게임주 상승세를 이어줄 수 있는 이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카카오 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대형 게임사들 중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시한 신작 롬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롬을 제외한 기존 게임들의 매출 하향세가 지속되는 만큼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킬 만한 신작을 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넷마블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92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에 무려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1분기 신작의 부재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작 스론 앤 리버티가 국내에서 흥행에 실패한 데다가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좀 과도하게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 게임주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형 신작들이 올해 2, 3분기에 대거 출시되기 때문에 게임주 주가 하반기 반등에 좀 성공해서 상저하고를 기록할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온 게임주들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이제 뭐 대장 정도 되겠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막내고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개선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이슈 스테이지 X입니다. 스테이지 X 뭡니까? 네, 저희가 이동통신사 하면 보통 KT나 SK텔레콤, LG U+를 떠올리는데요. 이들에 이어서 네 번째 공식 이동통신사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던 이 스테이지 X인데요. 전날 스테이지 X는 과기부의 이 5G 28GHz 주파수의 1차 경매 낙찰 금액인 430억 원을 납부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조만간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 X의 주주사로는 이 스테이지 X 합작법인을 이끌고 있는 스테이지 5를 비롯해서 야놀자, 더존비즈원이 참여했고 세브란스 병원과 카이스트, 신한투자증권,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 등이 재무 전략적 투자 및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스테이지 X가 단기적으로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중에 28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을 뿐더러 또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서 많은 기지국 설치가 좀 필요한데 아직 장비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통신 3사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스테이지 X가 통신 3사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 도입에 좀 적극적인 만큼 정책금융, 통신설비 공동 활용 등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좀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과기부도 신규 이동통신사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전국만 국추에 최적화된 중대역 주파수를 좀 할당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SKT 같은 뭐 투자자분들, 배당주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은 거의 언제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죠. 제4 이동통신사 스테이지 X, 지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여러분들 관심 많은 반도체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3.7%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죠, 어제. 네, 맞습니다. 떠났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자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종 훈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인 디램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또 하반기엔 엔비디아와 AMD 등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반기 수요 회복만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업계 긍정적인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은 환차익을 기대하고 국내 주식을 좀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